미래전략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최성환 지점장님과 함께 이야기 풀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경제 측면의 얘기 나눌 때 항상 정치적 이슈를 좀 배제하고 보는데 최근만큼은 절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내일 또 주요 일정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 지금의 관전 포인트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각 좀 전해주세요. 지난 11월에 10월 달 출연할 때만 해도 미국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해서 그런 정치적 이슈 때문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주식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약세를 보였었고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들이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되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게 금융 리스크,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로 전이가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정치적으로 잘 해결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국내적으로도 조금은 안정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치적 이슈를 빼고 본다면 일단은 역시 무엇보다도 연말이니까 12월은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히 시선은 내년 2025년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그 산업군들, 업종 종목들이 좋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또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1월 달은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의 어떤 행사들이 많이 있는 또 행사가 있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1월 달 같은 경우 올해 특히 좀 어려웠다면 1월 달에 이제 이런 재고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좀 안 좋았지만 하락세였지만 이런 가격들에 대한 부분들도 안정화되는지 부분도 여러 가지가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12월은 내년을 준비하는 지금 시장은 조금은 혼란스럽지만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관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증시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어떤 공격적인 뭔가를 하기보다는 조금 준비의 시간으로 활용해보자. 반도체는 그럼 투자 포지션을 어떻게 준비해 봐야 될까요? 일단 삼성전자는 외국인은 계속 팝니다만 그래도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쪽으로 더 강하게 뭔가 부러지는 형국이 나오지 않으면 반도체도 좀 힘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어려울까요? 반도체라고 하면 그 안에 HBM이나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HBM 여러 가지 서버라든지 등등 있을 수 있고 레거시 쪽이 있겠죠. 예, 상당히 그쪽이 올해는 부각되었지만 내년에 역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DDR4나 DDR 이쪽에 대한 쪽은 조금은 시장에서 과잉 재고라든지 가격에 대한 내려가면서 결국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P와 Q가 결정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회복이 안 되고 있다. 결국엔 내년 반도체는 1분기 때 그러니까 1월 달 1분기 때 그런 재고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반면에 AI와 관련된 그쪽에 또 부분들은 상당히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점에서 그쪽 부분에 또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된 그러한 그 아랫단으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의 회사들을 올해 계속 만나면서 송년회도 있고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주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매출로 이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1분기 때 조금 확인을 하면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좀 지켜볼 게 많은 상황이고 HBM은 그것과 조금 별개로 놓고 봐야 되겠죠. 바이오 어떨까요? 이제 당장 FOMC도 19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둔화될 거다라는 우려에 미리 조금 맞기도 했던 바이오인데 그래도 한 이틀 반등합니다. 바이오에 대한 시각은요? 바이오는 올해 상당히 그런 그 업종 안에서는 주도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몇 개 기업들이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폭을 한때 키웠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올해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돼서는 그러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좀 이제 뭐 셀 온 뉴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던 게 사실이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내년 1월에 아까 잠깐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JP 모건 헬스케어라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 행사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내년에는 다시 한번 또 1월 달에는 제약바이오가 그런 기술 수출이라든지 또 그리고 그동안의 R&D 성과에 대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보면은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그 시기적으로 본다면 1월 달이 상당히 그런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뭐 그런 내년에 기대가 되는 좋은 종목들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CDMO나 바이오 시밀러 혹은 알보리펩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주도주 아니면 뭐 줄기세포, 면역항암 어디로 조금 더 압축할까요? 이제 말씀하신 CMO 또 CDMO 이 부분은 미국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과연 이제 중국과의도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결국에는 CDMO, CMO는 뭐 한국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뭐 ST팜, 뭐 바이넥스 등이 네. 상당히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회사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필요하겠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말에 큰 수주를 발표를 했었잖아요. 1조 4천억 수준의 어떤 계약 수주 발표를 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런 그 글로벌 기업들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생산에 있어서 국내에서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트럼프의 입장은 약가를 인하시키는 쪽에 상당히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시밀러나 이런 쪽에 좀 관심도가 높아지겠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CDMO 쪽 체크해 두겠습니다. 테슬라가 참 부럽죠. 물린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테슬라의 놀라운 상승률. 물론 밤사이 뉴욕장에서는 좀 쉬었습니다만 이게 2차 전지로 훈풍이 안 되고 있는 건 국내 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점 대기 낙폭이 커도 실적이 전혀 못 받쳐준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는 어떤 전략이 내년에 맞나요? 2차 전지 그 업체들도 최근에 앞서 반도체 기업분들하고도 만나지만 2차 전지 업체들도 또 만나 같이 뵈면 이게 지금 뭐 언론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캐즘이라는 표현을 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일시적인 수요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인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또 들어가면 이 IRA 폐지 가능성이 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승에 있어서는 약간 좀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1월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과연 그의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어떤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런 방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반등 시기도 좀 저울질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반에 대해서도 앞서 이제 살펴주셨던 각 섹터 전략과 조금 동일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지금 시장에서 분명히 화수목 저가 매수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완연한 회복이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좀 불안한 여진이 남아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 올해 이슈가 이제 뭐 미국으로 많이 탈출한다는 표현을 많이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네. 미국 시장이 워낙 좋았고 국내 증시는 박스권이다 보니까 근데 내년에는 한편으로 본다면 환율이 높잖아요. 지금 1,500원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이 많이 올랐다고 본다면 역으로 이제는 그걸 팔아서 많이 빠진 국내 증시로 회귀할 수 있는 부분도 투자자들이 회귀할 수 있는 부분도 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내년에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12월에 좀 레포트라든지 보고서 많이 나오니까요. 또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제 국내에 저가 메리트가 부각돼서 자금 이탈했던 것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전략, 내년도에 대한 각 섹터와 시장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봤고요. 최성환 지점장님과 함께 저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이 시각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